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번 주는 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이쪽에 눈이 안 왔죠, 그죠? 저쪽에 오다가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전번 주 거는 야간 녹화한 것 보시고요. 바로 진도 바로 가겠습니다. 155페이지. 무효화 취소 가겠습니다. 총칙은 좀 빨리 가야 됩니다. 뭐 천천히 가도 모르고 빨리 가도 모르는데 한 바퀴를 빨리 돌아야 돼요. 오늘만 하면 이제 한 바퀴 완전히 돌아갑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 무효화 취소.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쭉 해왔던 걸 복습하는 거거든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이제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 그러잖아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그래요. 법률행위 성립했으면 이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효력 요건을 갖추면 효력 요건을 구비하면 유효. 자, 유효는 효력이 있다.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제 권리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반대말이 이제 무효. 무효는 효력이 없다. 즉 권리 의무가 없다.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유효. 이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유효하고 똑같아요. 이런 아직은 유효다. 이런 유효하다. 이런 일단은 유효하다는 건데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취소 후는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된다. 취소는 유효와 무효의 중간에 있습니다. 총칙에서는 결국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 그 다음에 못 갖추면 취소 아니면 무효입니다. 취소는 3개밖에 없어요. 우리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죠. 그리고 무효는 이제 한 일을 하면 됐게 되고요. 자, 그럼 밑에 이제 2번에 무효와 취소의 차이가 나오죠. 그거는 첫 번째 지문만 좀 기억하고 가죠. 자,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가만히 있으면 권리 의무가 없는 게 무효입니다. 자, 취소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취소는 땡땡 특정인이 취소권자의 주장 같은 말 취소가 있어야 효력이 없게 된다. 취소의 의사표시해야 무효가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일단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제 2절 바로 갑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자, 무효. 자, 1의 나오죠.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은 일단 먼저 성립해야 되겠죠. 성립한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상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 그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가르고 2번에 무효 원인 이거는 암기가 돼야 돼요. 여기 한 2년에 한 문제꼴 출제되거든요. 자, 무효의 원인 또는 무효 사유라고도 합니다. 무효가 되는 원인, 무효가 되는 사유. 자, 동그라미 1번에 표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한자로 쓰면 의사무능력자입니다. 의사무능력자가 의사표시하면 무효예요. 자, 대개 약 15세 미만자를 의사무능력자라 그래요. 초등생이 의사표시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이거는 우리 다 배운 겁니다.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죠. 그리고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103조 무효. 다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줄이면 불공정행위 104조 무효. 그 다음 4번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서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107조 무효. 그 다음 허위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무효. 그 다음 6번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네요.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도 무효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예들인데요.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오른쪽 이제 3번에 무효의 효과입니다. 자, 일단 유효부터 가보죠. 유효가 되면 권리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갑이 을과 1월 1일 날 이 가옥에 매매 계약을 했다. 법률행위 했어요. 그럼 효력 요건을 갖춰서 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면
갑이 원했던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유효잖아요. 근데 1억에 팔았다면 자, 얼마 받을 권리? 1억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가옥을 이전해 줄 의무가 부담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가옥을 이전받을 권리, 돈 1억 줄 의무죠. 이게 이제 발생한다. 이게 유효죠. 근데 반대로 이게 무효다. 무효. 자, 무효가 되면 효력이 없으니까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발생하지 않은데 을이 만약에 이 가옥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런 원인이 무효, 원인이 효력이 이걸 없다 그래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있으니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쪽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런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3번 얘기입니다. 무효의 일반적 효과, 1효과. 법률행위 무효란, 자, 법률상 권리 의무, 법률행위에 아무런 효과가 뭐라고 그랬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세 번째 줄 예컨대 해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매매 계약이 무효를 할지라도 무효 주장 있기까지는 만약에 매도인이 갑이 자, 돈 1억을 받았다면 1억을 보유하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보유하는 상태가 존재하는데 이걸 이제 서로 돌려줘야 되겠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럽니다. 무효가 됐는데 그걸 모르고 이행을 해줬다면 무슨 이득이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그게 무효의 효과입니다. 다음 2번에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자,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되는 걸 절대적 무효라 그런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잘라준다. 자,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 게 있죠.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상대적 무효죠. 누구한테 대항 못하는 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 이 상대적 무효가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 밑에 2번 나오네요. 2번 절대적 무효의 원칙 갑니다. 2번에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줄 거세요. 원칙. 그리고 2번에 당연 무효에 줄 긋고 원칙.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3번 전부 무효에다가 원칙. 그 다음에 4번에는 거꾸로 내 뒤에 확정적 무효가 원칙. 확정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원칙을 먼저 암기해야 돼요. 자, 앞으로 돌아옵니다. 1번에 무슨 무효가 원칙이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 예외, 상대적 무효는 예외입니다. 자,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 그래요. 그리고 잘라주고 특정한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 그럽니다. 그 상대적 무효, 하고가 아니라 라고 한다가 돼야 되겠죠.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 2개 적어보세요. 상대적 무효는 2개. 107조 비진이 표시 무효하고 108조 통정의 요 2개밖에 없어요. 107조 비진이 표시 무효, 108조 통정의식 무효. 그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 그 다음 2번에 당연 무효가 원칙은 자, 무효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걸 당연 무효라고 합니다.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걸 당연 무효라고 합니다. 근데 재판상 무효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무효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그 무효를 선언해야 무효가 되는 걸 재판상 무효라고 합니다. 재판상 무효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전부 무효가 원칙. 자, 법률행위 내용에 전부에 관해 무효 원인이 있을 때 그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걸 전부 무효라고 합니다. 일부분에만 무효 원인이 있는 걸 일부 무효라 그래요. 자, 무슨 무효 원칙이라고요?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 세 번째 주요한 거 보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무슨 무효의 원칙? 전부 무효의 원칙입니다. 다음 4번에 확정적 무효는 원칙. 자,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는 같은 말이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불확정적 같은 말이 유동, 둥둥 떠다닌다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자, 그 1번에 유동적 무효를 한번 보죠. 예외. 자, 일단 무효이지만 후에 나중에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적 또는 비소급적으로 유효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아직은 무효인데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을 유동적 무효라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출한 거 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직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 배웠죠?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토지매매계약은 아직은 무효입니다. 나중에 이제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돼요. 이런 걸 유동적 무효라 그럽니다. 그 다음 사찰 재산을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양도하는 이건 지워버리세요. 시험하고 상관이 지우고요. 지우시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아직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나중에 이제 권리자가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라 그래. 그 다음 무권 대리행위 등이 전번주에 배웠죠. 유동적 무효에 속합니다. 그 세 개는 기억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토지매매계약은 아직은 유동적 무효다. 무권리자가 처분행위하면 유동적 무효다. 무권 대리행위도 아직은 유동적 무효가 돼. 나중에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다. 일단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다음 장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반대말이 맨 위에 우측에 맨 위에 2번 유동적 유효가 나와요. 유동적 유효는 아직은 유효라는 거예요. 아직은. 자, 일단은 유효이지만 후에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상태를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 아직은 유효인데 나중에 무효로 바뀔 수 있는 거. 구출한 거 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아직은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요. 자, 종기부 법률행위도 아직은 유효인데 종기가 도래야 하면 무효가 됩니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도 아직은 유효지만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무효가 되니까 유동적 유효. 요거 세 가지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유동적 유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 해제 조건 법률행위가 유동적 유효입니다. 다음 3번에 확정적 무효.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확정적 무효는 땡땡 적으세요. 추인할 수가 없다. 확정적 무효는 뭘 못한다고요? 추인할 수가 없어요.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100% 확실한 무효라는 거예요. 쭉 봤지만 제103조 위반이죠. 103조가 뭐죠? 반사회질서, 첩계약, 도박계약 이런 거죠. 다음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에 위반한 행위 등이 대표적인 확정적 무효입니다. 다음 3번에 자 무효의 효과입니다. 무효 효과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1. 권리 뒤에다가 의무도 같이 갑니다. 권리 의무의 불발생.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뭐라고요?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다만 이미 이행한 것보는 무슨 이득이 되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취소는 몇 개 안 되니까 크게 유효와 무효를 비교하면 자, 갑이 자, 을에게 이 집을 1월 1일 날 1억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잔금 1억 다 받고 매수인은 등기 넘기고 그 다음에 가옥도 명도해줬죠. 이게 유효라면 이게 정당한 이익이니까 매도인은 1억을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을은 또 이게 정당한 이득이니까 이게 원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게 무효가 됐다는 것은 원인 자체가 권리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럼 원인이 없는 길 받으니까 정당이 되게 아니라 부당이 되고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무효가 되면 이미 받은 걸 급부라 그러잖아.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게 이제 무효의 효과입니다. 우리 법은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4번 내려오죠. 무효행위의 추인. 자, 추인 보세요. 139조. 자, 추인은 말이 처음엔 참 어려워요. 추인은 추후에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그래요. 유효로 인정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가 추인입니다. 추인은 사후에 유효로 인정하는 의사표시예요. 자, 139조 보면 원칙은 추인을 못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앞에 무효에다가 확정적이라고 적죠.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적 무효 대표적 뭐죠? 103조 위반이죠. 첩계약, 도박계약은 아무리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그 무효에다가 107, 108을 많이 출제해요. 107이 뭐죠? 107조가 비진의 표시, 108조가 통정의 표시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줄거 보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겁니다. 자, 갑과 을이 감남과 을녀가 첩계약을 했어요. 자, 첩계약을 하면 이걸 이제 1월 1일 날 했는데 무효잖아요. 확정적 100% 무효야. 나중에 갑과 을이 이걸 3월 1일 날 추인한다 그래도 이게 유효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통정의 표시다. 만약에 갑과 을이 둘이 짜가지고 허위로 매매 계약을 했다. 가장 매매했죠? 1월 1일 날. 근데 갑과 을이 나중에 3월 1일 날 이 통정의 표현 상대적 무효잖아요. 확정적이 아니죠. 이걸 추인한다 그러면 3월 1일 날 새로운 유효한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로 소급하는 게 아니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 유효가 된다는 거죠. 이걸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그래요. 자, 읽어보면 그러나 이거죠.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인한 때는 소급하는 게 아니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간주해서 유효로 한다는 것을 비소급적 추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1 오른쪽에 서 보세요. 서가 의죠. 무효행위는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후에 나중에 그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 즉 추인의 의사표시 하더라도 원칙은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적 무효는 추인에도 유효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해가지고 불확정적 무효는 비소급적 추인을 인정한다는 거죠. 비소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유효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추인은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걸 잘 내요. 이번에 요건은 자, 추인은 유효로 만들어야 되니까 1.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돼. 무효 원인 소멸 후절 하죠. 무효 원인 소멸 후 무효 사유가 없어진 후 소멸된 후에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행위 소멸된 후에 따라서 강행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추인 인정이 안 됩니다. 무효 원인 소멸 후에 해야 돼.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한 추인 인정이 안 돼요. 2번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추인도 의사표시예요. 밑에 판례 학습에서 줄건 거요. 무효행위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주 나와요.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추인의 상대방. 자, 판례는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때는 무권리자에게 추인해도 되고 또는 상대방 어느 쪽에도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의 건물을 갑의 소유자예요. 이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을이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무효란 말이야. 무효일 때 갑이 유효로 만들려면 을에게 추인해도 유효가 되고 병에게 추인해도 유효가 된다는 거죠. 무권리자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3효과. 원칙은 추인은 안 되죠. 무효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원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다. 무효다 이거야.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이때는 무효는 두 가지 뭐죠? 107조 108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새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걸 간주하니까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즉 비소급적 추인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줄, 즉 허위 표시나 비진위 표시 등은 추인할 수 있다. 요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추인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허위 표시가 몇 조야? 108조. 비진위 표시는 107조. 그거는 추인이 가능해요. 자, 다음 장. 판례 학습 정리하러 가죠. 맨 위에 판례 학습이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부터야? 추인한 때부터입니다. 소급하지 않아요. 오늘 추인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처음으로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까지만 기억을 합니다. 자, 밑에 확인학습 문제 하나 보시죠.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3년 전에 출제된 거네요.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네, 틀렸죠, 그죠? 뭐가 틀렸어요? 그 처음부터가 틀렸죠?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항상 저 총칙에서는요, 소급이냐 비소급이냐가 자주 나와요. 그럼 고치려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가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이렇게 되게 되겠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차후에 보도록 하고, 자, 4번에 무효행위 전환은 크게 출제가 안 되는데요. 자, 개념만 정리하러 갑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은 자, 이거예요. 자, 전환은 바꾸는 거죠. 자, 추인은 의사표시예요. 추인은 이 단독행위잖아. 의사표시로 추인한다 하면 의사표시해 가지고 유효로 바꿔주는 게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근데 무효행위의 전환은요, 해석에 의해서 이제 유효로 바꿔주는 거죠. 일종의 해석, 일종의 이제 가상적 의사를 추측하는 거죠. 적지 마시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A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유효 요건을 못 갖추어서 무효야. 무효일 때 요거보다 작은 B 법률행위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B 행위의 요건을 구비했을 때 A 행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B 행위의 했으리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 해석으로 B 행위로 유효라고 바꿔주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그래요. 원래 행위가 커야 되고요, 전환당하는 행위가 작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죠. 자, 무효행위 전환은 원래 총칙은요, 전문주에 봤지만 총칙은 신분행위는 적용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요 무효행위 전환은 신분행위도 전환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신분행위. 자, 감남과 을녀가 자식이 없어요. 결혼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에 자식이 없어서 이제 고민하다가 길거리 가다 보니까 이제 버려진 기아 A를 발견합니다.
A를 기아죠. 기아. 버려진 A를 때려와서 자기가 놓은 자식을 신고합니다. 자기가 놓은 자를 신고하는 걸 친생자 신고라 그래요. 무슨 신고요? 친생자. 어버이 친날생. 자,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놓은 자식을 신고하는 걸 친생자 출생 신고라 그럽니다. 친생 신고 요건 갖추어서 못 갖추었어 이거. 못 갖추었죠? 자기가 놓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친생자 신고는 당연히 무효죠. A행이 무효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최소한도 가정적인 의사는 무슨 신고 정도는 객관적으로 봐서 의혹했겠어요? 최소한도 친생자 무효라는 걸 알았다. 무슨 신고 정도는? 입양 정도는 의혹했으리라는 거죠. 입양 신고로서 유효라고 전환해 주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입양한다고 추인한 의사표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법률행 해석으로 판사가 이제 입양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친생자 신고나 입양 신고나 거의 비슷해요. 다 둘 다 상속받기 때문에 호주제는 없어졌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자, 그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야. 근데 조문이 말이 좀 어려워. 한번 보세요. 138조 관련 조문. 무효행위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그걸 A라고 적으세요. A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를 B행위라고 하세요. B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A행위는 무효야. 여기서는 A행위가 친생자 신고죠. 다른 법률행위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그 무효를 A랍니다. A의 무효를 알았다라면 다른 B행위하는 것을 의혹했으리라고 인정될 때고, 인정에다가 이제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는 다른 비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여기에서는 세 번째 줄 보세요. 예컨대, 요거는 임대차 가지고 했는데, 예컨대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는 무효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물건이니까. 등기를 안 해서 무효입니다. 그랬을 때 임대차 계약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대차 계약의 성립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무효행위 전환이죠. 임대차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청약과 성락만 합치면 되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등기 안 했어요. 등기 안 했다면 임대차 요건을 구비했다면 임대차로 인정되어 주는 것도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뭐 다른 건 출제가 안 되고 이번 요건에서 3번에서 하나 외울게. 자, 전환 안 되는 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제1의 행위가 줄고 나간다. 요식 행위인 일뿐만 아니라 전환되는 제2행위도 요식 행위교는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하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요식 행위에서 요식 행위가 뭐예요? 요식 행위는 방식을 갖추어야 방식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행위, 요식 행위죠. 요식 행위를 다른 요식 행위로 잘못된데요. 제1의 행위가 요식 행위에서 전환 인정돼서 그게 아니고요. 잘못됐고 말하자면 세 번째 줄. 자, 그러나 다음 제1의 행위는 불요식 행위나 요걸 줄 거세요. 세 번째 줄. 제1의 행위는 무슨 행위? 불요식 행위나 제2 행위는 요식 행위이면 절대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기 어렵다가 아니라 전환할 수가 없다. 이거만 해보세요. 자, 불요식 행위는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야. 예컨대 서면을 작성 안 했어요. 구두 계약했어요. 말로 계약하는 게 불요식 행위죠. 이걸 말로 한 계약을 서면도 없는 서면행위로 바꿀 수는 없겠죠? 요식행위로는 절대 전환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효행위 전환에서 출제될 만한 요거밖에 없습니다. 전환이 안 되니 어디서 어디로 전환이 안 된다?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는 절대 전환할 수 없다. 자, 다른 건 다 전환이 돼요. 다른 것은 다 전환되는데 불요식행위로서 무효일 때 요식행위로 절대 전환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에서 배웠지만 104조 이제 불공정행위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불공정 행위도 전환될 수 있다. 불공정 행위는 전환할 수 있다. 그 두 개만 기억하세요. 불공정 행위도 104조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럼 104조에서 출제를 많이 해요.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저 104조를 우리 배웠는데 까먹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와볼까요? 뭐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를 거야 아마. 그 정상이에요. 지금 뭐 다 알면은 뭐 박사예요? 여기도 이 판례에 빠져 있네. 이 판례에 빠져 있네. 하여튼 104조도 전환은 인정된다. 그 말은 기억합니다. 104조도 모형의 전환은 인정이 된다고는 뭐 중요한 판례니까 또 판례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효를 마치고 다시 164페이지에 취소입니다. 자,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효력이 없는 거고 원칙적으로. 자, 취소 갑니다. 자, 취소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자, 이거는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니까 전화해서 취소한다.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죠. 취소의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일단 일응 유효하다. 그리고 취소의 의사표시 후에는 취소 후에는 뭐가 된다?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무효로 확정되는 게 취소입니다. 유효는 아직 취소 전까지니까 유동적 유효 상태다 그랬죠? 유동적 유효 상태. 유동적 유효, 일응 유효, 이게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다가 취소 후에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제3절 법률행위 취소 1의 갑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하면 주란 거 보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후에 행위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즉 무효로 확정시키는 특정인의 의사표시입니다. 단독행위예요. 특정인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줄 나오니 따라서 다음 취소된 후에는 그 법률행위 효력은 무효와 차이가 없다. 같다는 거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취소는 취소 전까지는 아직은 뭐죠? 유동적 유효입니다. 유효. 취소 후에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이제 그런 개념을 기억하고 밑에 이제 2번에서 취소와 구별 개념에서 가령 1번에 일반적 취소 이걸 적어 원칙적 취소 그 세 개만 기억하면 돼. 원칙적 취소. 나머지는 필요 없고 원칙적 취소가 세 가지예요. 자, 취소는 자, 이걸 그냥 취소 사유, 취소 원인 취소 사유, 취소 원인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혼자서 의사표시하면 취소 사유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누구죠? 미성년자, 과거에는 한정치단자가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죠.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자죠? 몇 세 미만자? 자, 과거에는 20세 미만자였는데 이제 19세 미만자. 자, 피성년 후견인 이제 과거에는 한정치단자였죠.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약간 또라이.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과거에는 금치단자라 그랬죠. 자, 반드시 법원에서 한정 후견 선고받은 자, 성년 후견 선고를 받아야 돼요. 엄청 또라이입니다. 그 다음에 109조 뭐죠?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이제 취소사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이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면 절대적 효력입니다.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착오하고 사기 강박은 상대적이죠.
누구한테 대항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되었다고 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저 세 가지입니다. 자, 그걸 표역으로 같이. 일반적 취소가 세 가지입니다. 다른 건 읽을 필요가 없고요. 다음 오른쪽에 가리고 이 취소하고 철의 구별은 좀 해야 됩니다. 일단은 취소는 소급표,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고, 철회는 장래적으로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게 철회입니다. 철회는 오늘부터 장래적으로 효력이 확 발생하지 않는 것. 자, 읽어보죠. 자, 취소는 이런 기본 개념을 빨리 머리에 그려야 돼요. 이런 암기가 돼버려야 됩니다. 일단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를 일정한 사유고 세계 제한능력 또는 하자 앞에 착오가 빠져 있어. 제한능력, 착오, 하자가 사회강박이죠. 그 세 가지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취소고 잘라주고,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철회라 그래. 그 철회의 대표적인 애가 무건대리계약의 철회, 다음에 계약 청약의 철회가 대표적인 철회입니다. 자, 무건대리계약을 철회하면 장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 청약 철회도 청약이 장래적 효력 발생 안 합니다. 다음 3번에 절대적 취소는 적으세요. 절대적 취소는 한 개밖에 없어요. 뭐죠?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면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죠. 근데 상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 취소. 두 개 뭐죠? 착오하고 사기 강박입니다. 착오하고 사기 강박. 절대적 취소는 뭐라고요? 제한능력자의 취소. 상대적 취소는 두 가지 뭐라고요? 착오와 사기 강박. 다음 재판상 취소. 재판에서 있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3번 갑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이라고 적으세요. 취소권은 무슨 권이요? 형성권 땡땡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를 행사한다. 취소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행사한다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행사해요. 그냥 전화해서 취소한다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법률행위의 취소는 특정인이 바로 취소권자입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걸 형성권이라 그래요. 밑에 이번에 취소권자는 결국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취소권자는 아까 취소 사유가 세 가지 뭐예요? 제한능력, 착오, 사회강박, 재착사. 이런 바로 외워버려야 됩니다. 재착사. 그럼 취소권자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취소하니까 재착사 본인입니다. 제한능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회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이 사람들 본인. 만약에 갑이다. 갑이 본인. 이 본인의 대리인하고 승계인입니다. 대리인과 승계인은 취소권자가 돼요. 그런데 이제 갑이 만약에 18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고 을과 이 집을 1억에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았으니까 갑 본인이 취소할 수 있죠. 갑이 그러기 전에 취소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대리인 두 가지가 있죠.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인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그리고 수권행위로 대리인 되는 것을 임의 대리인. 그 다음에 승계인은 권리를 계승한 이어받는 사람. 승계인도 포괄 승계인하고 특정 승계인이 있습니다. 자, 포괄 승계인은 대표적인 애가 상속인입니다. 일단 한 개만 외워놓으세요. 상속인. 합병 회사도 있지만 특정 승계인은 대표적인 양수인.
뭐 경락이 이런 사람들이 특정 성계인. 여기 조심할 게 임의 대리는 원칙은 취소권이 없어요. 임의 대리는 다시 자 취소권에 대한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수권을 받아야 취소권자가 돼. 수권을 받은 경우만 취소권이.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돼. 임의 대리는. 자, 그걸 이제 보러 갑니다. 밑에 관련 조문 140조. 법률행위 취소권자에게는 암기돼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주란 거 보죠. 제한능력자. 그 3명 적어보세요. 누구누구요? 미한성, 미성년자, 피한정호견인, 피성년호견인, 미한성. 착오로 인하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한 자, 사회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한 자, 그리고 그의 대리는 법정 대리인, 그 다음 수권받은 임의 대리인, 성계인 취소할 수 있다. 자, 그걸 해석한 게 다음 페이지예요. 1. 제한능력자. 자, 조심할게. 미한성은요, 동의 안 받고도 취소 가능합니다. 제한능력자 미한성은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스스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확정적 취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한 자를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착오하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3. 대리는 제한능력자와 착오, 사회강 의사 표시한 자의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그거 조심할 게, 자, 세 번째 줄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의 대리인에 있어서, 임의 대리인이 행한 행위는 취소 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직접 본인에게 기속돼야 돼요. 따라서 줄 건넙니다. 임의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취소에 관해서 별도로 뭘 받아야 된다? 수권,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한다. 이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법정 대리는 친권자나 후견인은 당연히 취소권자가 돼요. 그러나 임의 대리는 수권을 받아야만이 취소권이 있습니다. 다음 4. 성계인은 1. 포괄성계인과 2. 특정성계인이다. 그 정도면 기억하고요. 포괄성계인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라고? 상속인. 특정성계인의 대표적인 애가 양수인, 경락인 등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3번에 취소의 방법 갑니다. 취소의 방법은 땡땡 적어서 형성권 행사 방법이야. 형성권 행사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그럼 저 위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형성권이라고 적습니다. 무슨 권요? 형성권. 자, 형성권을 내가 몇 개 불러드릴 테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기억. 형성권은 어떻게 행사한다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행사합니다. 자, 첫째, 취소. 권자를 일단 빼겠습니다. 그 권자를 넣어야 돼요. 취소의 반대말이 추인. 취소권, 추인권, 철회권, 동의권, 그다음에 해제권, 해지권, 등 정도요. 여기서는 취소권, 추인권, 철회권, 동의권, 해제권, 해지권,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합니다.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를 행사합니다. 그에 관련 조문 나오죠.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딱 확정한인데 확정된으로 바꾸고 읽으세요.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이 직접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자주 출제가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자, 미성년자예요. 17세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인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자, 돈 1억을 받고 소유권 등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을이 또 팔아먹었어요. 병에게. 매매하고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정에게 팔았어요. 등기 넘어. 현재는 소유자가 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미성년자가 동의 안 받았음을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넘어가 있어요? 정 앞으로 넘어가 있죠?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직접 의사표시한 상대방 을에게 해야 됩니다. 을에게 전화해서 취소한다. 요게 등기가 5월 1일 날 돼 있었다. 근데 갑이 을에게 12월 1일 날 을에게 이제 전화해서 취소한다. 그럼 요게 언제로 소급한다고? 1월 1일로 소급해서 이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요 매매계약이 1월 1일 날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럼 이거 뭐가 되죠? 무효등기가 되죠. 무효등기다. 이거 다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에게 하지만 나중에 등기는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다. 이게 절대효예요. 절대효. 근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착오하고 사기강박은 달라. 갑이 착오나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이게 1월 1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됐지만 누구한테는 대항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니까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이 등기를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선이라면 여기 이제 109조 110조에 배웠잖아요. 109조 110조는 누구에 대항 못하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니까 선이라면 못 찾아오고 악일 때만 찾아오는 거야. 이런 것을 이 위에 이걸 절대요. 이걸 뭐라고 해요? 상대적 효력, 상대효라 그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한테 해야 됩니다. 여기도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 을한테. 취소는 똑같이 을한테 하는데 나중에 얘한테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나 여부는 자, 미성년자가 미한금이 취소했다 그러면 소유권 찾아올 수 있죠. 예, 이제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취소하면 선이라면 소유권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출제를 많이 해요. 일단 밑에 1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보통 형성권 행사번호인 단독의 의사표시로도 합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의사표시는 명백하게 하는 걸 명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암묵적으로 하는 걸 묵시적 의사표시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2번 조심하고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상대방 을이라고 놓고 을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됩니다. 병이나 정액이 하면 안 된다. 병이나 정액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가려고 4번 취소했어. 효과 중요 표시합니다. 취소 효과는 141조 취소 효과는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1조. 자, 시작. 자, 이거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그럼 이미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서 다만 이거야. 제한능력자를 많이 보호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재 존재하는 현존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한능력자는 현존 이득만 상환하면 된다. 자, 그 밑에 1번에 줄 긋고 소급적 무효가 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같은 말 간주된다. 줄 거세요. 당사 제한능력을 이유로 제한능력 3개 뭐였죠? 미한성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누구에 대항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다. 절대적이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잘라 절대적. 그러나 그 밑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하는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상대적 취소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절대적 취소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취소되었다고 대항해서 소유권을 부당이득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하니까 소유권 찾아오지 못한다.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2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입니다. 이게 이제 무효와 같은데 좀 특징이 있어요. 자, 갑이 을에게 이미 가옥에 등기 넘어갔고 돈을 1억을 가져왔다고 하죠. 이게 이제 취소가 되면 1월 1일로 소급해서 소급적 무효가 되죠. 그럼 이거는 정당이득이 아니라 무슨 이득이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합니다.
부당이득으로. 근데 원칙 부당이득은, 자, 원칙적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을 모르고 받은 사람, 선의야. 선의의 수익자라 그래요. 모르고 받은 선의의 수익자는 이게 정당이득인 줄 알고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선의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현존이득만 반환하면 돼. 현존이득 반환. 근데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을 알고 받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이는 받은 이득 전부야. 받은 이득 전부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 누가 더 많이 반환해줘야 돼요? 악의 수익자가 더 많이 반환해야 돼. 자, 얘가 만약에 차고나 사회강박이다. 이거 악이다. 그러면 1억에다가 이자, 손해배상까지 다 반환해야 돼. 이쪽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에 특칙이 나와요. 여기 원칙인데 특칙은 제한능력자야. 제한능력자는요, 정신능력이 낮은 애. 예컨대 엄청 또라이는 만약에, 자, 갑이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 얘가 이제, 예컨대 이제 엄청 또라이 선거 받았어요. 얘는 돈이 뭔지도 몰라요. 아니, 5만짜리 받았다. 그 중에 돈이 뭔지도 모르고 딱지치기 해가지고 또 한 1,000만 원 잃고, 그리고 뭐 성냥불로 불질렀어요. 돈이 뭔지도 모르고. 불질러서 8,000만 원 불질렀어요. 그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이제 1,000만 원 남았네요. 1,000만 원. 또 얘가 또 복권 사왔어요. 복권 사고 13억 당첨됐네. 그럼 얼마 반환할 거야? 이게 문제되는 거야, 이제. 얘는 이제 선악 따지지 않고 얘는 현존이득만 반환하면 돼.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 선악 따지. 선이 악이 따지, 현존이득. 뭐 현존이득은, 자, 만약에 복권 안 샀더라면, 자, 현존이득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이게? 한 개도 없어요, 여기. 1,000만 원, 이거 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반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13억 벌었네요. 지가 땅은 딴 거고. 얘는 뭐야? 얘는 선악 따져가지고, 선이라면 현존이득, 악이라면 이득, 이자, 손해배상 다 반환해야 돼. 이게 특식입니다. 제한능력자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팔았다면 다 먹을 수가 없어버려야 돼. 낭비한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특칙입니다. 제한능력자 특칙. 자, 갑니다. 부당이득 반환. 자, 동그라미 1번에 취소된 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이 되었을 때는 당사자 줄 거세요. 당사자 밑에 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한다.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따라서 줄 긋는다. 세 번째 줄 선의의, 자, 선의의 이득자는 현존이득을 심표. 악의의 이득자는, 악의의 자는 그 전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건 외워준다.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득만 반환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득. 그러나 악의는 받은 이득 전부에다가 이자와 손해까지 배상해야 돼요. 전부를 반환하고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해다는 다만 법제 141조 단서는 줄고 나간다.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두어 줄고 나간다.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부당이득 알고 몰고 불문하고 받은 이 현존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누구만 보호하려고요? 제한능력자만 엄청 보호하죠. 제한능력자 선악 따지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득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네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 2번에서 낭비한 것, 소비한 것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습니다. 소비한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면 이득을 반환해야 돼. 남아있으니까. 뭐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소비, 낭비한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좀 교과가 조금 안 좋은데요. 잠깐 정리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자, 선의의 수익자는 뭘 반환한다? 현존이득 반환. 악의의 수익자는 뭐야? 이득 전부에다가, 받은 것 전부에다가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요. 근데 제한능력자는 특칙으로서 얘는 선의 악에 불문하고 무슨 이득만? 현존이득만 반환하면 된다. 이득 반환 의무입니다. 그래서 소비한 것, 소비한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로또 산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소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거기 이제 그 추인각에서 조금 쉬어도 추인 겁니다. 네, 조금 쉬었다.